서울은 도쿄, 부산은 오사카. 그럼 베트남은? 오늘은 베트남과 한국 도시 중에서 비슷한 포지션들끼리 강제로 커플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도시 비교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베트남 버전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봤던 곳이라면 얼마나 닮았는지, 아직 안 가본 곳이라면 어떤 느낌의 도시인지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우선 가볍게 수도권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노이, 서울, 강북입니다. 둘 다 현재 수도고 역사적으로 수도였던 기간도 긴 근본 도시들이라 도심 곳곳에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호안키엠 호수 주변의 올드쿼터는 종로 일대의 오래된 노포골목을 떠올리게 하고,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 길은 좁고 교통량은 많아서 매일같이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점도 판박입니다. 다음으로 호치민은 서울 강남, 수도는 북쪽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의 중심은 역시 이곳 남쪽들이죠. 두 곳 모두 국가의 경제 수도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본거지고 해외 투자 자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빌딩들을 필두로 한 화려한 스카이라인 역시 비슷하죠. 금수저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만큼 집값도 비싸고 교육열도 대치동 뺨칩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개발된 도시들답게 도로 선형부터가 북쪽과는 다르게 딱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하롱베이로 유명한 하이퐁, 인천입니다. 둘 다 수도 바로 옆에 붙은 광역시라서 어느 정도 수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대신 그만큼 수도 접근성도 좋아서 고속도로 같은 교통망이 잘 연계돼 있고 또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또한 하이퐁과 인천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문을 연 개항의 역사도 공유합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개항장거리, 오래된 일본식 건축들이 남아있듯이 하이퐁 역시 오페라 하우스 같은 유럽식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항구 도시로서 물류의 거점인 점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점도 닮았습니다. 또 인천하면 마계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하이퐁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깡패 도시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중부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다낭의 짝꿍은 부산입니다. 두 도시 모두 수도권을 제외한 독자적인 권역의 중심지예요. 일반적인 휴양지들과 다르게 대도시와 바다가 결합한 점도 유사합니다. 해운대와 미케비치 모두 바닷가에서 고층 빌딩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어요. 부산의 광안대교, 다낭의 용다리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다리가 있다는 점도 같고, 해변가를 따라 초호화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늘어서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투리도 심해요. 좀 개탄스러운 점도 같은데 두 도시 모두 인구와 좋은 대학교는 많지만 경제가 관광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고 고연봉 첨단 일자리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점마저 닮아버렸어요. 다만 부산은 동북아 최대의 물류 허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경제적 체급만큼은 상대가 안 되네요. 다음은 저의 원픽, 제 채널의 페르소나, 후행후의 후회입니다. 후회의 영혼의 단짝으론 경주를 선정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포지션 자체가 역사 유적이에요. 도시 전체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나 절 같은 유적들이 가득하고 관광객들 역시 이런 역사 유적 투어를 기대하고 방문합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골 방문지기도 하고요. 물론 후에는 수도였던 기간이 훨씬 더 짧긴 하지만 그만큼 최근이라 터만 남은 곳이 많은 경주와 다르게 많은 유적들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땅만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돼서 개발이 제한되는 고충도 닮았어요. 다낭과 부산으로부터 각각 90km 떨어졌다는 점도 소름 돋네요. 다만 후에가 분보 후에를 필두로 후에 음식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한 부분은 전주를 떠올리게 하는데, 전주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바로 호이안입니다. 알맹이는 좀 달라요. 호이안은 태생부터 무역항, 전주는 십선량, 양반들의 고장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주와 호이안 모두 각각 한옥마을과 올드타운이라는 원툴이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죠. 한복과 아오자이를 입고 사진을 찍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는 관광 코스 역시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이안은 전주급으로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상 후에나 다낭의 음식 문화를 공유해요. 다음은 요즘 뜨고 있는 관광지들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좀 뻔한 것부터 가볼게요. 네, 푸꾸옥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두 곳 모두 국가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고 철저하게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어요. 각 나라 국민들이 가장 만만하게 비행기로 여행할 수 있는 섬이라는 점도 닮았고, 푸꾸옥도 제주도처럼 외국인들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다만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우선 제주도는 탐라국 시절부터 토착민들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며 살아온 곳이라 사투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심한데, 푸꾸옥은 2010년대 이후 정부와 대기업에서 돈을 발라 찍어낸 인공 휴양지에 가깝습니다. 사투리도 그냥 남부 사투리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또 화산섬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징들이 푸꾸옥에는 없습니다. 대신 푸꾸옥에는 대기업 자본의 맛이 들어간 화려한 테마파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섬이 더 취향이신가요? 다음으로는 아트랑, 야짱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트너는 강릉입니다.
두 도시는 바다를 낀 관광 원툴 도시라는 점에서 딱 맞아요. 수도권에서 주말에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찾는다는 점, 해안가에 예쁜 카페들과 5성급 리조트들이 즐비하다는 점이 똑같아요. 하지만 야장엔 빈 원더스라는 거대한 테마파크가 있지만 강릉에는 그런 앵커 테넌트가 없다는 점은 아쉽네요. 아, 있네요. 강원랜. 마지막으로 요즘 야장과 함께 묶여서 뜨고 있죠. 달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달라스의 파트너는 강원도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바다는 빼고요. 우선 둘은 산 위에 도시가 있는 고원지대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또 강원도 하면 감자죠. 여러 구황작물들이 강원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달랏도 그래요. 달랏은 베트남 최대의 고랭지 채소 재배지입니다. 베트남 마트에 있는 이런 뿌리 채소 같은, 이게 베트남에서도 자라나 싶은 것들은 죄다 원산지가 달랏입니다. 대신 차이가 있다면 달랏은 애초에 프랑스 상류층들이 휴양을 보내기 위해 만든 별장 같은 동네라 도시 곳곳에 프랑스풍의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동화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대신 강원도엔 군부대가 어떠셨나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봤는데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 이건 좀 싶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합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트남 여행 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곳이 한국에선 어떤 포지션인지 미리 확인해보고 또 갔다 와선 얼마나 비슷한지 어떤 게 달랐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뤘으면 좋겠는 베트남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 부탁을 빼라니까.